교복에서 공정까지 도로 확포장,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 마곡 산채 재배단지 육성 등 전체 34개 사업에 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서민 경제가 살아 숨쉬고 삶이 여유로운 성공 경제도시 제천 운비의 해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자리가 아니지만 그래서 받습니다. 개사년 새해 첫 시정 설명회가 봉양 6인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다가 78도 그 민속대회 이은지의 민속 동계민속대회 제조 때문에 이제 자체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에 준영을 해서 다음 달 한 4일 돼야 끝나지 않나 봅니다.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뵙긴 있지만 새해 벽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제천은 지난해 9월 22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만 자연 치유의 도시로 서막을 여는 그 새해 벽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나 봉양국민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 금년도는 제천지명 탄생 600주년을 맞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600주년이 되는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온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성공경제도시 제천에 운비하는 그런 해로다 정하고 우리 모든 공직자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밝은 도각이라는 사자성어를 써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 더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봉양 읍의 시정 설명에 또 축하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권기수 국민의원님 그리고 영재만 우리 시의원님 오늘 아마 최종석 시의원님도 오시는데 아마 좀 넘는다고 봅니다. 또 우리 봉양에는 이명호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각 짓는 단체장님들과 이원님들이 이렇게 또 함께를 해주시고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장님들이 우리 조동현 새마을지회장님 정자현 자원봉사센터장님 또 박종철 단계살기 협의회장님 올해 이제 그 새로 기업인 우리 협의회장님으로 되셨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맡으실 겁니다. 또 이분도 마찬가지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으로 올해부터 이제 2년간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또 오문수 우리 생활체육회회장님 작년에 오셨습니다. 우리 제천시 새마을 생활체육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23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열어서 제천에 한 80억 이상의 주민소득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제천시 평통협의회장이지만은 이제 또 우리 공양농업 조합장의 홍성구 조합장을 모셨는데 또 보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기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바빴던 해가 아닌가. 또 지난해 12월 달에는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 폭염, 연이은, 태풍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한 해가요. 거기에다가 유럽발 경기 침체에서 우리 시민 생활이 어렵고 정말로 심지어는 고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우리 제천은 태풍이 3번을 그렇게 감탄을 했지만은 제천은 비켜봤습니다. 농작물에 좀 다소 좀 피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아서 정말 제천은 복받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살아주신 우리 제천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국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그런 큰 또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천은 작년도의 일을 모두 교훈 삼고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앞으로 이제 정말 대내적으로 제천형 유세마을농을 통한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만 열심히 해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 자강굴식의 자세 지난해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밝은 도강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업적으로는 31개 부문에서 3사업비 및 이런 거 공모사업비를 173억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정사상 제천이 탄생된 일에 가장 많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회고도 이런 해입니다. 아마도 국비만 2,579억을 더 확보해서 올해 국비만 5,674억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청풍호에 지난해 모노레일 개장과 차별학길 조성 개장을 해서 우리 제천도 드디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열차 투어로 온 사람들만 해도 한 2만 정도 열차 투어. 오늘 아침에 그 월악산 국립공원에 관광객이 43%가 늘었다. 이런 거에 MBC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제천은 정말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관광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올해 시작하는 그 친환경 청풍호 케이블카라든가 또 어린지 수리공원이라든가 박달재 한국가요사 기념관이라든가 시내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이 완공되는 한 3, 4년 후쯤만 되면 넉넉 잡고 앞으로 5년 후만 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토반 관광들도 우뚝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제천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그런 제천시로 발전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는
더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왕암에 그 개설해 놓고 있는 조성해 놓고 있는 산업단지 일을 지금 한 48%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100% 정도 분양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제 모든 시작을 해서 연말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나 더 닦으려고 해요. 우리가 시에서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바이오벨입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빨리 해서 정말 제천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하는데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가 앞장서서 또 시민들과 제천형 유생활 정신 변화도전 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어느 도시 못지않게 빨리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있대. 지난해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2군데 지정을 해주는 귀농, 귀촌,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제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영주의 그 지역국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한 군데 됐고 또 제천의 송강호 의원님은 농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몫으로 제천이 이제 한 군데 지정적이 배정이 되고 국비가 40억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평 정도 조성을 해서 귀농귀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1년 동안 거기에 그 살면서 농사 짓는 거라도 배우면서 제천에 적응하는 훈련소에 와가지고 훈련소 그런 것을 40억이 이제 배정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한 40억 해가지고 그 지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담 좋은 데다 만들어가지고 제천에 적응해서 살면서 제천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자기가 머물고 싶은 데를 이렇게 땅도 살 수 있는 형편은 사고 모임 내면서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천의 귀농귀촌인도 많이 오시도록 여기도 보니까 우리 동양의 인구가 좀 늘고 있나 줄고? 줄어? 늘고 있죠. 보니까 7,536명인데 3,437가구에 동양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직능단체 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동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강의로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오셨으니까 인사 새해니까 인사 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건의사항과 토론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사 고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양읍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혹한의 날씨임에도 기경보고에 수락하신 이명호 노인회 분회장님을 비롯한 공양읍 지방단체장님과 조동현 생활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단위
간사님께서 많이 참고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한미 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두 번의 선거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은 희망과 미래가 보장된 지역으로 제천시가 발전하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600여 년간 이어온 수도 서울에서 경제부처가 세종시로 본격 이전을 하에 따라 이제 충북도가 경제 중심의 신수도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음성에 소송 중인 혁신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충북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몫을 가져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을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가 균형발전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됐던 것을 2단계 사업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신발전 지역 지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정되도록 해서 지금 다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한강 가이오 산업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제천시를 지원하도록 하겠어 그 일환으로 금년에 2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천 정비 사업, 지역 수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 북부 출장소 신축 예산과 교육청에 미결상으로 인되어 있던 학생 공연장 영어체험센터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예산결산 심사위원으로서 지역의 수건 사업과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충청북도에서도 국비를 3조 8,96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예년과 다르게 지역의 개발 사업이 힘차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염정환 의원입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을 한자리에 만나 뵙고 인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온 시민의 참여와 열정 속에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초석을 가진 의미 있는 해였다고 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풍요와 생동감이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을 넘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희망도시 제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소식껏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모든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의회의 본분과 소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진심과 정성으로 소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2013년도 제천시 중요 시정을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들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파워포인트 PPT 조금만 보셔가지고 이 주요 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선거법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2013 주요 시정 계획이 이렇게 책자로 잘 만들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눠지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나눠드리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놓아가지고 가실 때 이거를 하나씩 보고 나눠드리는데 집에 가서 아주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여기서 나눠주면서 이걸 보면서 저걸 보면은 이해가 엄청 쉬운데 법이 그러니 뭐 도리 없어서 이해해 주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토론을 좀 가져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건의하실 분 이제 대개 건의가 아마 읍상선을 통해서 많이 하셨던데 그거보다는 꼭 이거를 그것도 그거지만 빠짐없이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피포 웰링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주폴이 노인 회원수가 68명입니다. 노인정을 지은 지가 한 23년 됐는데 지금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좀 1년에 도배를 3번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에서 지금 한 20m 가야 화장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눈이 와서 노인들 2분이 넘어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정보다 다목적 회관을 좀 지어주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자, 또 다른 분. 여기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인사는 조금 전에 그냥 생각드렸습니다. 연박 2일 황재현 이장님이 급한 볼일로 서울로 가셔가지고 들어갔다 해서 좀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주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연방리 경로당도 진정이 30년이 넘었어요. 완전히 재래식 건물 해가지고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안에서만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 기획은 반영됐다 그러는데 금년에도 건축은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양읍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이 잘 차는 건 별 받을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2층으로 잘 짓고 특히 금성가들이 왜 이렇게 잘 지었는지 금성면은 아주 돈이 많은 거 봅니다. 아니면 많이 배정해 주셨는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하고 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아침 한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제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도 한번 내가 홈페이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안등이 날에 환하게 켜져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전기 모자란다고 생각을 피우는데 제천은 전기가 많은가 봅니다. 보안등이 날에 오면 꺼져야지 이게 왜 좀 더 켜져 있는지 그런 거는 이게 다 센서로 작동이 될 텐데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기를 좀 아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영사정은 다 아시겠지만 이 탁사장에서 내려온 물과 제천에서
장경을 거쳐 내려온 물이 합쳐가지고 이제 벼락달 요 골로 내려가는데 이 물을 보면 합쳐지는 물부터가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천시면은 그 중천에서 깨끗한 물 퍼다 마시고 제대로 하수 처리 안 해가지고 그 물이 이 봉양을 흘려가지고 봉양 사람들은 열심히 이거 똥물을 먹고 살아는 건지 이거를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제가 분노를 한 것은 그 제천 그 하수 처리 담당자 답변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 소식까지 다 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수장 또 하나 하수장을 밖으로 벗어난 것은 뭐 더럽든가 말든가 깨끗한 물이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렇게 뺏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물은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장평으로 내려오는 물 이거를 좀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연 탁사장에서 내려온 물하고 장평에서 내려온 물하고 색깔이 어떤지 한번 보셔가지고 이래야지 저기 여기서부터 맑은 물에 내려가야지 친환경 청풍호가 맑아지지 여기서는 그 지저분한 물에 내려가면 청풍물이 과연 깨끗하겠는가 그걸 좀 시장님께서 항상 최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에 시장님은 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우체국장님 오셨어요? 공영체육장이요.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가끔 저기 그 복사할 일이 있는데 내가 마침 우체국에 가서 복사를 하려고 한 장 좀 몇 장 할 수 있냐 했더니 요 한 장에 50원씩 달래요. 제천시는 문방구가도 50원씩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체국에서 이렇게 예산 관리 철저히 하면은 우체국은 저는 돈 많이 벌겠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봉양이 의면은 사실 카피기가 많지도 않아요. 행정기관만 아니면 그 내가 카피라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 경로당 일을 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 장에 50원 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게 할 수 있나? 이거 요거 내가 저기 국민신문고에 올려가지고 우체국 공양우체 표창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철저히 관리하는 데라 해서 이상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5가지 얘기를 하셨으면 좀 답변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주포리자님이 김석진 의장이 다목적 회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건물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오래돼서 시간에 보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또 우리 주포리 주민들이 좀 검소하시고 알뜰하셔서 새로 지달라 소리 안 하시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나오는구나. 검토하도록 하고 또 연방일이 지금 말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우입니다. 박영우? 예. 박영우 씨가 말씀하시는 연방일이 다목적 회관도 거기도 참 오래됐죠. 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은 이제 이 다목적 회관이 많이 지달아갑니다. 읍면동에 다니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질러면 1년에 말이 아마 30-40동 져야 돼. 그럼 그거 다 짓고 나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연도, 신축년, 현 건물 신축년도 이런 걸 봐가면서 우선순위가 하나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건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건의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한다고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이것이 안 나가고 보안등은 날이 새서 허난 배려제도 불이 켜져 있다. 가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센서스로다가 나가는데 그 센서스가 잘 뭐랄까 작동이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이 옛날 같으면 그 주변의 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끄는데 요즘에 끄라 소리를 안 해.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전화해요. 왜 대낮에
불이 켜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참 우리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또 이제 여기 뭐 여기서 저 시내나 이 배로니까 시내까지는 거기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저 피제골같이 산속에는 그 그물이 져가지고 지금 이제 어두우면 다른 데는 호원해도 거기는 좀 어두우니까 그때까지 또 앉아요. 7시가 넘었는데도 거기 또 날 흐린다는 그런 경우가 또 나와요. 센스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탁사장에서 이루는 물하고 의림지에서 이루는 물하고 장평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좀 수질이 달라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내보내는 그 물은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박 그 환경청이나 뭐 이런 원주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작년에 신림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게 뭐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멈췄어요. 바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청에 두 번을 쫓아가서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가동 중지를 하고 고쳐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그 답변을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이름을 알아요? 이름.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고 제가 국민신문권 냈을 때 거기에 답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신문권이 되면은 지역 망신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쓸모없이 전화라든지 문자 주든지 그래요. 그 신문고에 내면 보면 신문고에서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인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고충 처리를 해서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 외부기관에 지역에 그런 일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50원 달라고 그러면 우사무소로 오시죠. 어떻게 하시려고서 우체국에서는 우사무소를 공짜로 해줄 테니 앞으로 이제 우체국 가지 말고 우사무소 가서 공짜로 복사 좀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럼 됐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최종석 의원께서 오셨으니까 인사 좀 말씀 듣고 또 한두 분 더 권해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합쳐주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 새벽에 제천 시정 설명회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동야부의 이명호 의원님이고 박혜원 주민자치원장님, 윤갑규 이장협회장님을 저는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공양급을 대표하시는 각 지도자 여러분들 선자님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시정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평구에서도 행정자치국장님 또 행정자치과장님 기획실장님 비롯해서 단기간 시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제천 시정에 늘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제천시 대표는 각급 기관장을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한성주 불토기장 또 지역의 조합장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지금 처음에 가서 반드시 하시고 각회가 여성단체가 도움주시고 생활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2013년도 우리 제천 시정에 가야 할 목표와 주요 현안을 지역 주민에게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봉양과 제천시가 상생 발전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문단 안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한두 분 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봉양 장평에 사는 오봉수입니다. 올해 첫나들이 웅비회에 우리 봉양을 찾아주신 시장님을 환영합니다. 뷰새마운동, 힐링시티, 슬로우시티 등을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하신 명봉시장으로任命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많은 것을 신경 써주시지만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으로 배정된 100여 원이 투자된 축구장이 지역민이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적인 사례는 우리 은민이 시장령이 되는 모양새는 이웃 금성면이 야구장을 항시 주민이 이용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 봉양은 지금껏 행사라고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지역으로 주포천이나 장평천을 활용하여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변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그 한은환 읍장님과 상의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7, 80년대에 제천 시민이 휴양지였던 공전지역, 주포천 지역이 지금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다 성북 쪽으로 몰리는데 여름에 제천 시민의 20-30%가 강원도 주천 강가로 간다는 사례를 묵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공리 김남홍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시장님,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농업은 안보산업입니다. 또 인류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농업 미래지향적인 영원히 무궁발전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쪽에서 농업이 좀 소외시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실이 농업은 최대 위기를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농업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시장님, 읍장님까지 또 한 분도 없다는 게 정말 애석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제천시 농림회장으로 있을 때 농단협과 제천시 간에 협약으로 맺었던 반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득이 나지 않는 농업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농업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농업 직불제를 해주실 것을 협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대답이 2010년에 예산을 마련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2011년부터 반농업 직불제를 시작하겠다는 어떤 그런 협약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관심 가지시고 농업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고 계시지만
소송이 될 수 있는 반농업 직불제를 제천시 그 지자재 직불제로다가 좀 활성화시켜서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자 축구장에 연박에 만들어서 여자 축구장을 주민이 활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거 어디 있어? 지휘과장 안 나오나? 지휘과장 그때 왜 얘기를 해가지고서 주민들 이쪽 경기장 천연산지 말고 이쪽 경기장은 좀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조기 축구함이라는 건가? 이용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조기 축구화 하는 사람들이 이 축구화 어플이 이좀 맞지 않는 걸로 시고서 막 운동을 했더니 그 축구장 못 쓰게 된다. 한 2, 3년만 운동을 해버리고 못 쓰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도록 해준다면 다른 것을 뭐 우리가 걸쳐준다든가 뭐 이런 대안이 또 들어가야 돼. 이 정신운동 선수들이 뛰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또 뛰는 거하고 틀려가지고 운동량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공백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포천, 장평천 이쪽에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휴공간, 여가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그런 게 없어지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선거 때도 얘기를 했고 하천변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작년에도 1차 예산을 올려다가 이 사건이 돼가지고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한 번 올려서 이제 좀 하나 족구장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3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하천변 공원화 사업. 그래서 하천에 와서 이제 피서를 하면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족구라도 할 수 있거나 또 농구라도 할 수 있거나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보라 이랬는데 작년에도 우리 신문자들이 사업했는데도 후보지를 못 찾았어요. 대개 보니까 그 옆으로는 전부 다 비싼 땅들이 다 있어요. 또 좀 비서객이 올만한 데는 땅값은 단독으로 굉장히 더 비싸요. 그래서 늘 저도 이 주포 다리 있는 주변에를 좀 이렇게 어디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면은 좀 우리 물놀이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래 해보니까 저쪽에 또 시거리에서 젊은들이 가는 데 있죠. 저쪽에 이쪽 저 영박에서 시거리 들어가가지고 갈라지면서 저쪽 내려가다 철길하고 무슨 뭐 이렇게 터부 도는데 집 한 채 있는데 전주희씨 누구야 용가에 있는데 그 부분에 거기를 좀 이렇게 좀 뭘 좀 갖고 수용을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가 아주 자연 친환경적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부지하고 아주 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는데 후보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디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사목이 예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용바 있는데 거기 하고 이 탁사정에서 이쪽으로 이루는데 어디를 하천변에 좀 이런 그런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남홍 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섭섭한데 내가 좀 다르니까 내 농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농업농촌이 곧 우리 생명 산업이다. 저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댕기고 우리가 그 저기 저 농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도 세워갖고 1차, 2차 발표회도 해서 농민단체에서 다 와서 그 경청을 하시고 또 이건 수정해 주시오, 저거는 바꿔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치고 이래서 지난 연말에 다 마감을 했어요, 그 계획서가. 농업정책과장.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 해서 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안 해주시던 모양이에요. 전 회장이랑 뭐 빼놔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반농업 직불제가 직불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밀린 것 같은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직불제는 우리 시가 먼저 덜커덕 해놓으면 다른 시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아쉽지만 그런 말씀하시고 협약한 거거든요.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조례법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협약서에 사인하시고 하신 분들은 뭐 로봇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사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원내 우리가 시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농업축산과장님 또 미래본부장님 이렇게 사인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요. 글쎄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 다시는 하고 이 정부 우리가 지금 미리 하다 보면은 정부 보조를 국비를 갖다가 할 거를 국비를 어느 정도 갖다 해야지 국가에서 아직 안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좀 숙제로 우리가 더 연구하자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자, 또 네, 말씀하세요. 네, 명함의 이장 차례입니다. 저는 시장님도 몇 번 명함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명함 낚시터에서부터 임원의 손두부에까지 가는 그 도로가 다른 데는 다 2차선으로 됐는데 거기 내가 병목 현상에 대해서 차량들이 접촉사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명함의 이 도로가 명암로로 돼 있는데 명암로가 아니고 이제는 공용 아주 국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의림지 이쪽에 행사가 있을 때도 뭐냐면 이 길을 많이 활성화하고 많이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저 신림 용암리라는 게 있는데 그 용암리 겨울에는 그 도로가 얼기 때문에 그런 차가 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의림지 낚시터를 한번 가려면 이 길을 차량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도로를 얼마냐면 이 지금 남은 도로보다 한 1m 내지 1m 50 정도만 더 확장한 겁니다. 그 옆으로다가 이 강변 쪽으로 개울 쪽으로다가 공간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공간을 갖다 조금만 좀 더 넓혀주신다면 여기 도로가 왕복 차량하는 왕복 통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냐면 진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에는 순번이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순만 들면 되는 거 이거는 진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다 보니 이리저리 손 들고 나오다 보면은 누가 이거 여기명이 나와서도 자기 한번 발을 좀 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하러 순번을 매겨놨습니까? 이 순번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9012 이장 박병렬입니다. 먼저 지난해 시장님께서 저희 마을의 다목적 해관과 또 9012 방향 또 학부자 공사 등 많은 발전을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 해관 맞은편 597번지에서 602-4번지가 농동의 도로 학부자 공사입니다. 기존에 일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 포장길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량도 몇 번 거기 전복된 그 사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그 농로로 그냥 형성은 돼 있는데 그 길이 아예 안 돼서 지금 농기계가 전혀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마을 한복판이라 또 마을 그 사람들이 몇 집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몇 분이 매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하러 가는 날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농촌을 순방하는 날. 시내는 평일에 행사장만 다니다 보면 왔다 갔다 하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이제 시내를 주로 많이 다니고 농촌에는 이제 여름철 또 농촌에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저께 제가 그 제2의림지로 해서 명암리로 넘어오면서 그 넘어오다가 또 그 우리 명암 산채마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 최영락씨 가수원에 그 건물 지는 거 있죠. 거기 비탈에도 올라가서 보고 또 산채마을도 보고 또 내려오면서 지금 명암 우리 이장님 말씀하신 이 거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작년도부터 또 그때 누군가가 한번 거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눈이 덮여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녀봤고 해서 좀 거기가 진짜 차 교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2차선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에는 고속도로 쪽이 이쪽에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없앨 수도 없고 하천을 좁힐 수도 없고 하천을 가급적이면 화폭을 넓혀줘야 된다. 그래서 있는 도로를 최대한 조금 더 넓혀서 교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아무튼 올해 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또 오전에 심리를 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 설명할 저 파워포인트를 그저께도 이제 오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하고 어제 나와서 오전에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함 이 봉양 주민자치위원장 공동실제 교통사고 나서 기독병원에 있기 때문에 거길 병문안을 하고 원주시를 구석구석 들어갔습니다. 옛날 역전서부터 뭐 원주시청 앞에 원주시청 앞에 하고 또 신림서 내려서 주천 쪽으로 가서 강도 쪽으로 해서 영월의 동강시스타 만들어 놓은 데까지 전부 다 가서 현좀 둘러보고서는 오면서 정말 뭘 하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우리 시청은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시청은 시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철길을 하고 하천만 바라보고 있는 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발전이 되지 않아요. 아마 95년도에 글로 옮겼는데 여자 그 무수집 하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하게 돼가지고 어디 농촌 가는 길 지금 농로포장 뭐 말씀하냐? 농로포장 해도 많지도 못해. 그래서 그 앞을 좀 공원식으로 해도 좀 묶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만들어 놓게 나무도 좀 조정도 해서 진짜 시청다운 시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뭐 사람이 있어야지. 앞에 하천이 있고 철길이 있고 그런 철길을 다 어디로 옮기기 전에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관광지구, 사람이 오도록 만드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시민이 찾는 시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시청 옮기기 진짜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혼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이 임도시설 만들면 돼. 임도시설. 그 저기 저 피자골 막 넘어선다가 왼쪽으로 눈이 와야 엄청 뭐 거기를 또 기어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있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막 그래서 저 눈 점점 미끄럽고 해서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배곡사수까지 연결이 돼요. 임도시설은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로 보자 같은 데가 아주 많아. 우리가 농촌은 뭐니 해도 농로 보자 같은 게 잘 돼 있어야 된다. 다른 것도 농사 짓는 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많이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농촌에는 농로 많이 이렇게 좀 해서 농사지로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해주는 게 좋고, 관광지는 관광객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시청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을 농로 포장을 하려는 거는 집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전화해 준다, 해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 건의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그래야면 5분 정도 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건의를 안 하셔도 우리 읍사무소 읍장님한테 이렇게 내면은 오늘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은 같이 건의한 걸 우리가 다 처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면 체증이 생기서 못 살겠으니까 꼭 얘기해 되겠다. 부하 1, 2장 박만수입니다. 신안교회 건의사항이 우리 마을 안길에 농로길이 있는데요. 3m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파수이 너무 많이 돼서 아소콘 더 세우기 공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은 273지 3번지에서 866번에서 8km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메인 아소콘 공사인데요. 382-1번지부터 411번지까지 700m입니다. 약 1.5km 양쪽 공사가 있는데요. 그 농로되고 마을 안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면 포장 공사가 파수리 좀 구역에 되어 있어서 아소콘 전방 공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그렇지도 못했다면 나서고 싶어요. 시장님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파손이 많이 됐어요. 파손이 많이 됐어. 파손이 많이 됐으면 비워있지. 왜? 유치하셔서 법규 꼭들소리라든가 야경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닭다리가 금붕이 사실 원박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근데 뭐 어떻게 저 충주 쪽이 조금만 치우치고 이 동양 쪽에 전혀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 박달재를 좀 상력화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업체가 참들어서 주민들하고 매일 싸워요. 또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주. 근데 해준 거는 쏙 빼놓고 말이야. 그 공전 쪽으로 가면서는 얼마나 그 2차선으로 잘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박달재 얘기를 찾기 운동을 해라. 그래서 왜 승마장에 있는 거라서 옛날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책로식으로 해서 만들어라 이래 했는데, 백운 쪽에도 뭐 그냥 개인이 땅 사가지고 캡슐 만들어 먹고, 박달재 정상에서도 보니까 이쪽 저쪽 백운 쪽으로 시우지가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거 돈 안 들어가는 저 박달재 정상에 한국 가요사 기념관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게 방향으로 보면 박달재가 백운 쪽이지만은 행사는 봉양 쪽에서 해. 올해 해돋이 행사도 봉양 쪽에서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예길 찾기 운동을 지금 한다. 그거 해서 예길로 넘어가갖고 저놈에도 예길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개인 사유지가 이제 좀 더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또 경관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쪽보다는 저쪽이 나무숲이 꽉 묶여진 게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건의사항 의원 이상표를 좀 하고요. 오늘 이 시장 설명회 모두 여러분들 오셔서 저를 보고 건배제의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가정의 운수 대동하시고 또 여러분들 모든 말씀과 임무가 만사 형통 하시기를 위하여. 새해는 제천시의 발전과 동양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남들보다 똑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똑바로 살으라고 아마 위원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건배제의를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시장님 새해도 만사형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위하여! 바로 서 있으니까 발이 잘라. 일로 와요.